진짜 최선의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어제부터 오늘 또 새로운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세요, 피해자분들이. 위임장을 써야 할지 고소를 해야 할지, 회장님이 반드시 석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내부 고발을 하면서 안에서의 뭔가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은 또 뭔가 새로운 자료라기보다는요, 진짜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다 피해자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이득 보려고 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은 바로 그냥 고소 때리시고, 지금은 이득 봐야 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 원금 찾아야 될 때예요. 시더스가 다시 복구가 된다, 시더스2가 나온다, 이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가 아니라 이제 오늘 또 새벽에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피해자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 폰지 사기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회사가 문제가 확실히 있으니 여러분들이 피해자니까 원금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원금 회수 안 되더라도 최대한 돈 여러분들 빼셔야 나중에 그 후유증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탄원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좀 현실적인 얘기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경찰서에 가셔서 탄원서를 낸다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너무 걱정돼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한번 바로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한불성이라는 분은 저 장문 댓글단이 댓글 50개, 화력이 세긴 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저께 호갱 구조대 채널에 이렇게 좌표가 찍혀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 글을 썼다는 사람이 지금 저 사람 이거든요. 저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그 댓글. 그러니까 여기 50개가 달리면서 화력 지원을 해주네 어쩌네 하면서 이렇게 뚜까 맞고 나니까 이제 세상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그동안 수많은 댓글 달았던 것들 이제 좀 공감하실 거라고 이분은 생각이 들고, 이거 봐봐요. 종교는 누굴 믿어야 하지요? 배가 아파나 천지일보 하는데, 아유, 제가 아쉽게도 오늘 그 천지일보랑 얘기했던 거, 그 내용들 제가 직접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당신 덕분에 이거 내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그래서 내일 이제 제가 천지일보가 과연 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런 것들 제가 직접, 인터뷰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영상 내일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시에 폼장회의를 들어갔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고, 3시 이후에 발설을 하라요? 아무것도 못 올렸대요. 수석 단장을 비롯해가지고 부산 단장 모두 한 통속으로 우리를 속였나 봅니다. 상세한 얘기는 단톡으로 올리기 힘들고, 팬덤을 위한 비데이가 김태국 TV에 나오는 김태국을 비롯해서 비데이를 다시 만들었대요. 이게 이제 12월 21일자예요. 12월 21일자. 자, 그리고 동의서 작성한 서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돼가지고 다시 돌려받기로 했다. 내일 금요일에 압수수색을 하면 전산이 끊어질 수 있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압수수색을 하는데 전산이 끊어질 수 있대.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앱에 있는 거를 캡처를 잘 해놔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이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전산이 끊어져가지고 앱 자체가 막혀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포토샵 잘하는 사람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왜냐 이게 전산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캡처해가지고 좀 조작을 또 해놓으세요. 이거 막말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 나중에 이만큼 손해봤어요. 아니 무슨 전산이 끊어져가지고 안 될 정도면은 이거 캡처 하나 마나 아니에요? 그럼 전산 복구 다시 시키면 되는 거잖아. 근데 좀 굉장히 이상해. 웃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전산이 끊어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정이 날아간다? 그 정도 수준의 허술한 전산이었다면요, 이거 카카오 데이터 센터 막 이런 데 봐봐요. 끊어져도 복구되면 다 돼야 되는데 이게 복구가 안 된다? 그러면 애초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과 관리하는 계정 들어가서 홈화면 찍고 한 번으로 안 되니 2번 찍고, 그래서 총 3장을 보관을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은 회장님 구속은
당신과 내부 수행자는 고스톱 천벌받을 거다.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래서 호갱 구조대님 채널에도 이렇게 달았나요? 뭐 사라지면 짓겠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받았다. 험담하면서 돈을 버는 당신 벌받을 거야. 고마워. 자, 그리고 나서 이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지점에 폼장님 단톡방을 퍼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팅 마쳤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김앤장 로펌에서 수임해 주시기로 했고 3일 회계사를 통해서 회사 재무제표를 밝히고 이제야 회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다들 힘내라고 하면서 이게 진짜다 어쩐다 얘기를 하는데 찌라시라는 얘기도 있는데 자, 거기에 한편 제가 돈이 없어서 구걸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돈이 없어서 구걸 중이니까 멤버십이라도 좀 가입하고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게 진짜 참 불쌍하신 분이라고 보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법안이 없다 보니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언제부터 삼익영농조합법인이에요. 아니 삼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시더스죠, 시더스. 자, 시더스 휴스텐 코리아인데 휴스텐 코리아가 언제부터 여러분들 영농조합법인은 맞잖아요. 내 영농조합법인데 제가 삼익이라 헷갈렸는데 이 삼익 영농조합법인 하도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요것도 이제 조만간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올릴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일단은 시더스 휴스텐 관련해 가지고는 이 영농조합 있잖아요. 농수축이잖아요. 농수축. 근데 농수축이라고 제가 백날 떠들어도 이제 갑자기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헤쳐먹을 수 있는 게 지금인 거죠. 해서 결국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현재는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시더스가 언제부터 여러분들 가상화폐가 됐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차 산업 얘기했다가 그쵸 뭐 해피캐시 얘기했다가 갑자기 코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코인이 여러분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얘가 트랜잭션이 있습니까? 한번 그런 거 다 보여주세요. 왜? 블록체인은 트랜잭션이 반드시 있어야 전송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송 기록 남아있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이 진홍이라는 분이 요즘에 보니까 최근에 이 이슈를 자꾸 터뜨리고 다니고 댓글에 좀 도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정진홍씨. 한번 이분이 누구냐 봤더니 긴급 공지 김앤장 시더스 회장님 사건 수임 결정 3일 회계법인을 통해서 시더스 외부 감사 예정 외내부 자산 감사 예정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철저한 회계 감사를 통한 선수금 반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상 팬덤 비대위원장 김종성 배상. 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정진홍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김앤장은 이제 세계 최대 로펌이 맞아요. 랭킹 1위 로펌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그렇게 칭했는데 로펌 중에 정말 대형 로펌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그렇죠? 김앤장의 여러분들 여기다가 사건 수임 맡기려면 돈도 되게 많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김앤장에다 사건 수임을 맡겼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대형 로펌은요. 기본적으로 착수금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요. 성공 모수만 해가지고 막 무식하게 뭐 이렇게 50%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착수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과연 이 사건 수임을 어떤 식으로 맡았을까? 이 수임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5대 로펌, 10대 로펌 이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높은 거액에 여기 이제 김앤장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변호사 그 로펌 그쪽에서는 얼마를 받냐면 이제 뭐 이렇게 2천 기본적으로 2천 받고 시작합니다. 그런 데들은 좀 비싼 데들은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대법관 뭐 이런 대법관 출신 같은 경우는 막 1억씩도 받고 이래요.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다라는 거. 근데 과연 김앤장은 얼마나 받았을 것인가 뭐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긴 하지만 뭐 이렇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뭐 이렇게 탄원서도 열심히 쓰셨는데 이 내용들은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자정에 나오면서 큰 이슈가 됐는데 제가 이제 시더스 팬덤 TV님을 보면서 참 아쉽다. 그리고 정말 이분이 갑자기 피해자로 전환을 하면서 약간 코스프레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직전에 잠깐 설명해 드릴게. 자, 대형 로펌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관세청 행정소송 패소 절반이 김앤장 화우 율촌 등 대형 로펌에 졌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패소건 중 44.9%가 대형 로펌 대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좀 더 보면은 13년부터 22년까지 10년 동안 845건의 소송에서 205건이 패소를 했고 10년 평균 패소율은 22.92%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패소율은 보면은 이렇게 최근에 2022년도 그렇죠? 작년에 최고치에 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최고치는 아니네요. 이때가 있습니다. 2018년이 있었고
2019년도 있었네요. 그리고 이후에 이거 지금 최고치가 된 거 세 번째네요. 그쵸? 최근 10년간 세 번째가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요 분석이 사실은 그냥 이건 단순히 분석일 뿐이지. 그럼 김앤장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이게 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그쵸? 25%밖에 패소율이 없네. 여러분들 패소율이 25%면은 엄청난 거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승소율이 100%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패소율이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4건 중에 한 건은 패소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김앤장을 까는 게 아니라 김앤장은 분명히 최고의 이렇게 로펌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김앤장은 어떤 정도냐면은 과거에 제가 이제 작년에 김앤장 사건에서 잘 알고 있는 게 하나가 2022년도에 우리가 무한돌파 삼국지라는 걸 했어요. 무돌이라고 하죠. 이 무한돌파 삼국지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에 P2E 게임 하셨을 거예요. 이 P2E 게임도 결국에는 정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생돼 가지고 그 뭡니까? 이거 사행성, 그죠? 사행성 뭐 이런 것들로 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P2E 게임이 아직도 안 되고 이게 국내에서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예 국내에서 게임을 삭제해버렸고 해외에 가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모든 P2E 게임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P2E 게임이 뭔지, P2E는 이제 명칭이 뭐냐면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해외로 간데 이 당시에 사건 수임 누가 맡았냐? 김앤장이 맡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김앤장도 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앤장이 무조건 좋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앤장이 있어서 뭐 호재, 뭐 나름 맞겠죠.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 것이며 과연 김앤장이 이 사건을 맡았을 때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뭐 이겨먹는다. 사실 그러면 뭐 그런 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한편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우리가 해야 할 일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전 이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심각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은 시더스 전형적인 지금 다른 폰지 사기들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전형적인 폰지 사기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사기에서 쭉 가가지고 뭐 사기가 판명 날 때까지,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돈을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기가 판명 나고 어느 정도 지금 보면 대표가 구속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버가 뭐 다 다운이 되고, 그렇죠? 지금 웹사이트도 막히고 웹사이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뭐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아니 이런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디도스 공격 받으면 복구가 금방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왜 안 되냐? 뭐 시더스의 능력이 없다, 능력 있는 인재가 없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무한 긍정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계속해서 찬양하는 세력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속이 됐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나머지 피해자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로 되면 좋은데 여기서도 여기 세력, 또 여기서도 여기 세력, 여기서도 여기 세력, 여기서도 여기 세력,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요. 그래서 오픈 카톡방, 그쵸? 어디 플랫폼, 어디 무슨 비대위, 어디 비대위, 어디 비대위. 지금 들은 것만 그냥 비대위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비대위가 다 나쁘다. 이제 시더스 팬덤 TV는 시더스 팬덤을 위한 TV인데 이제 시더스를 다 까고 있는 거예요. 뭐냐? 자기 말이 이제 다 맞다, 이런 마인드로 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약간의 읍소 비슷하게 하면서 뭔가 영상을 만들고 호소를 했는데 이 내용에 좀 오류를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무조건 시더스가 좋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그것도 지금은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회장님을 뵙고 와서 좀 많이 힘들어 보였고, 반복된 진술조사 뭐 받아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받아보지 않은 분들, 이렇게 받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반복되는, 그쵸? 그러면서 뭐 이유를 막느라, 회장님이 있잖아요. 이유를 막느라 이렇게 잘못된 건 처벌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봐봐요. 여기서도 보면은 어떻게 되든 시더스 회장님이 이유를 막느라 이렇게 잘못된 걸 처벌을 받으셔야 된대요. 자, 봐봐요. 자, 정리해볼게요. 이상은 회장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분명히. 이거 제가 뭐 짜집기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그대로 지금 영상에 나온 내용을 갖다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질러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 팬덤들이 살리고 그런 일을 지금부터 할 그럴 일이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 봐봐요. 살려야 된대요. 자, 팬덤들을 살리고 이게 왜 갑자기 구제 모드로 들어갔죠? 아니, 걱정 말라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왜 갑자기 구제 모드로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회장님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회장님이 나오셔야 돼요. 근거는요? 여러분들 회장이 나와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 회장이 왜 나와야 돼? 저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된대요, 갑자기. 근데 그 주장까지는 좋은데, 자, 지금이 팬덤 위주로 되어 있는데
뭐 이게 피해자가 없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사업은 다시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마치 없는 것을 있는 진실을 갖다가 없는 것처럼 만들고 이 사람을 불구속 수사하게끔 해가지고 이상은 회장이 뭐라도 좀 하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보시면은 회장님 불구속 수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웃기지만이 회장님은 불구속 수사를 하게끔 그 말은 쉽게 말해서 회장님을 빼려고 하는데 그 빼는 일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간의 문제의 소문에는 뭐 그런 뭐 흔들 폼장들이 뭐 상위 리더들이 이런 사람들이 시더스를 산다. 그리고 시더스를 2를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장님이 구속돼야 산다. 그럼 회장님 없으면 제2의 시더스가 2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과연 진짜 이분은 회장님을 만나고 왔을까요? 인증샷이라도 하나 올려준다면 좀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이분 그냥 영상을 하나 똑같은 거 띡 끼워놓고 계속해서 말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들 그냥 목소리에서 진실성 있게 저도 죄송합니다. 저는 리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믿으실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뭐 7천억 M&A 뭐 누가 이렇게 너무나도 좋으니까 7천억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분들 절대 못 살립니다. 회장님 불구속 수고 이렇게 수사 이게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보시면 봐봐요.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죠. 보시면 어제 회장님 뵙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 거동 불편하신 걸 보고 눈물 날까봐 너무나도 참았다. 그러면서 회장님 우리가 빼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시더스 팬덤 TV가 만약에 진짜로 회장을 만날 정도에 여러분 회장 아무나 만납니까? 팬덤들이 가가지고 서울 구치소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저 회장님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회장님을 만날 수 있는 거 회장이 아니라 이 사람 구치소에 있는 지금 수감자예요. 그런데 구치소 수감은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봐봐요. 자, 접견 예약제라는 거 있어요. 접견 예약제.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접견이 가능하게끔 뭐 여러분들 면회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쓸데없이 나오실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 접견 예약이라는 거는 11일 전부터 16시 이후부터 접견 16시까지라고 돼 있어요. 11일 전 16시 이후부터 해서 접견 전일 16시까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 하루 전에까지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가족 또는 민원인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가족 또는 민원인. 자, 그래서 예약 신청 시에는 접견 시간을 준수해주고 예약된 접견 시간에 접견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1개월 동안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로 간 게 맞다면은 하루 전에는 뭔가 접견 예약을 했겠죠. 아, 접견할 때는 3에서 5인까지 이렇게 가능은 하다라고 나와 있던 걸로 봤어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이거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수용자가 접견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수용자가 접견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자, 손해 규율을 위반해가지고 접견을 제한을 받게 된 때, 검찰 및 법원이 경찰청에 나갈 때, 그리고 타소로 이송을 준비할 때, 법원 검찰의 접견 금지 결정이 있을 때,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때 등. 자, 다수의 공범 수용자를 한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접견 신청을 하는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저께 뭐 시더스 팬덤 TV 뭐 이 사람이 직접 가서 봤다? 그러면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제가 명확한 근거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자, 뭐 조작하지 마시고 진짜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죠. 자, 미결해가지고 나와 있고 1일 1회 그리고 뭐 4급 뭐 이렇게 급수가 나와 있어요. 기결은 노역은 월 5회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상 면회가 뭐예요? 이 기결수나 노역수 이런 범죄자라고 이렇게 취급이 돼서 지금 이상은 회장이 여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1일 1회 뭐 이렇게 접견이 가능하겠죠. 이 표로 봤을 때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용 신청을 할 때는요. 그 성명을 알아야 돼요. 수용자 성명을 알아야 되고 수용 번호를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구치소에 뭐 이상은이라는 걸 다들 알 거예요. 그런데 수용 번호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이건 가족들 외에는 알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직접 전화해서 뭔가 알아보고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그 증거 자료. 그 증거 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최근에 면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왜? 불법 면회 혐의로 이렇게 경무관 2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뭐 이상은 회장 뭐 바꾼다 어쩐다 하죠. 야, 이렇게 저녁 점심 다 잘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 서울 교도소가 아니라 이 서울 뭐랄까 궁궐이에요 궁궐. 자, 진짜 잘 나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주는데 지금 메뉴 보면은 웬만한 데들보다 훨씬 더 잘 나온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상은 회장님이 바꿀 거면 어쩌냐 이런 걱정들 전혀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메뉴 클래스 보여줄게요. 자, 메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이게 서울구치소의 메뉴입니다.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제 이상은 회장님을 걱정한다? 잘 드시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민원실, 자 8시 30분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고 홈페이지 통해 접견 예약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수용자의 경우에는 가족의 안에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화상 접견 스마트폰으로 접견 실시할 수 있다고 나오고 이건 수용자고요. 자, 그래서 일반인도 면회 신청이 가능하고, 뭐, 시더스 팬덤 TV, 갑자기 이 사람이 뭐 떡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면회를 했다라고 하고, 이상은 회장이 허락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시더스 팬덤 TV는 굉장히 아주 인지도 있는 엄청나게 큰,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VIP가 아니라 VVIP, 뭐 이렇게, VVVIP, 트리플 VIP일 수도 있겠다. 뭐 이거는 근데, 뭐 내피셜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속 이어서 보면은, 피해자들이 수만 명이 계속 이렇게 고소장에 들어갔는데 그 재판관님이, 판사님이 봐주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탄원서 지금 어디 있나요? 저 너무나도 황당하고, 탄원서가 판사님을 자극시킨다 그러기 때문에 탄원서를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어떤 변호사 지식포럼 지금 입장에선 피해자다. 그쵸? 피해자래요, 갑자기. 아니, 본인이 뭐 피해자가 아니라, 뭐 피해자? 이게 주장을 하는 게 되게 웃겨요. 어떻게든 피해자가 갑자기 되려고 만들고, 이런 프레임을 자꾸 씌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세뇌를 시키는데, 탄원서가 어떻게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 탄원서 쓴 게 한 장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탄원서가 한 장도 올라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20일이면 나올 수 있다? 이 사람은요, 뭐 내일이든 모레든 하는데, 이거 지금 법 똑바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24일이에요, 24일. 그리고 평생 감옥 가셔야 된다. 이제 70인데 평생 감옥에 계셔야 된다. 여러분들,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나이 먹고 예를 들어서 70에, 이거 약간 이렇게 보면 좀 그러긴 하지만 70세 살인을 저질렀어요. 자, 그러면 살인을 저질렀어도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 탄원서를 내는 거. 여러분들, 이게 도덕적으로 맞는 행동인가요? 이거는 이상은 회장이 어쨌든 간에 본인이 뭐 독박을 쓰든 뭘 하든 하겠지만 잘못을 한 건 분명히 맞아요. 본인도 지금 아까 초반에 보셨다시피 잘못했다며. 제가 이거 뒤로 또 넘겨야 되나? 아니,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그죠? 그런데 이거 뒤로 안 넘어가네. 기억하시잖아요. 아까 얘기할 때 그랬죠. 자, 그래놓고선 지금 갑자기 피해자인 척 하면서 뭐 이렇게 불구속 수사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게 맞나요? 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뭐 시더스 N 아이템 참 많다, 롱제비티 있다. 여러분들 이런 건 누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속고 이래서 투자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23만 명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프레임을 씌우더니 이제는 거의 무슨 이상은 회장이 불구속되고 내부에 있는 적들이 어떻게 한다, 못 살게 굴고 모 본부장이 뭐 사퇴를 하면서 뭐 이런 거, 거기에 사퇴했다 이런 내용 언급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 이 탄원서가 원본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은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본 것이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하루속히 이상은 회장을 석방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한다라고 했어요. 탄원서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영농조합원의 준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준조합원. 제가 이걸 써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영농조합법인 이거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해산 명령 되고 있잖아요. 해산 명령 이거 진행 중이고 땅땅땅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해산이에요. 준조합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4차 산업 정보화 시대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언론에 나오는 4차 산업만 쳐도 이게 요거랑 맞냐? 이것도 다 따져요. 판사들이 바보 아니에요. 판사들 멍청한 판사님들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소유 경제 체계에서 뭐 아등바등 살아야 됩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누가 뭐 이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경찰서에 갖다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내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거예요. 나중에 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갔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죠? 이 탄원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어이? 야, 너도 그때 탄원서 내고 이상은 회장 저기 하고 휴스텐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 좋다며.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 갑자기 왜 피해자라고 해?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법은 일단은 고소를 해. 그러면 일단 인용이 돼요. 형법에 뭔가 좀 맞다 싶으면 이건 인용을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는 뭐 여기서 상관이 없겠죠. 자유니까. 근데 탄원서라는 거 잘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진짜 이 탄원서가 유효할 것이냐. 그리고 오늘 경찰서 가신다는 분들, 이게 맞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다 보면 이상은 회장을 갖다가 불구속해야 된다. 그쵸? 불구속하는 거 좋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회사를 재건해야 된다.
그리고 뭐 김앤장이 뭐 했다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좋은데, 자,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여러분들 돈 주겠다 한 사람이 있나요 지금? 줄 수도 있고 가능성을 어떻게 봐요? 물음표로 보고 그 다음에 그때 80억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돈을 돌려줄 수 있나? 이상은 회장이 나온다고 해서 불구속된다고 해서 이걸 돈을 돌려줄 수 있다? 여러분들 꿈 깨셔야 돼요. 회사 재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시더스2가 나온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진짜 지금 우리 해야 될 거를 하나가 아니라 이 경우의 수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원금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진짜 최선의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고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고소 준비는 뭐냐면 고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형사고소가 있고 민사고소가 있어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가시는 건 뭐다? 형사고소예요. 그러면 이 형사고소를 하면은 형법에 의해 처벌을 하는 건데, 그러면 누구를 고발해야 돼요? 누구를 고소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고소를 하는 대상은 주체는 여러 사람이 있겠죠. 자, 이상은 회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상은 회장 외에 여러분들 소개를 해줬던 사람, 여러분들한테 이 시더스를 하라고 권유를 해줬던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이제 원금 회복이나 원금에서 뭐 등등등 얘기를 했던 이 사람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없다면은 뭐 폼장이든 누구든 계속해서 부추겼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갖다가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쵸? 이게 셋 다 될 수도 있고, 둘만 될 수도 있고, 하나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고,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고소를 하는데 뭐 변호사 선임을 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변호사 선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곳들에서 변호사 선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뭐 가격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가격 따질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금액을 따질 때예요. 그쵸? 여러분들 금액을 받는 거, 원금 회복을 최대한 해야 되는 거, 이걸 따질 텐데, 여기서 보면은 착수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착수금이라는 건 처음에 주는 돈 뭐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공보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러분들 착수금이라는 건 처음에 스타트할 때 금액을 내야 되는 금액인데, 뭐 이거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갖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착수금, 이게 백두산 카페에 있는 그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금 10만원에 성공보수가 3%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호갱구조대 채널에서 나온 거는 착수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자본은 안 들어가지만 성공보수만 내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성공보수가 몇 프로인지는 여러분들이 뭐 각자 알아보시고 공유하시면 돼요. 서로 제가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 피해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거죠. 아무리 리에이스 영상 보지 말라 떠들어도 저는 그런 정보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위임장을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 받을 수 있으면은 제가 칭찬해드리고 따봉해드릴게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고요. 그쵸? 뭐 형사, 민사 뭐 이런 식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 사실은 근데 전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해요. 지금 있는 시더스에 있는 팬덤들이 똘똘 뭉쳐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해산 명령 신청하시라니까요. 해산 명령 빨리 될 수 있도록 독촉하고 거기다가 서류 보내고 이래야 돼요. 지금 PD 수첩 욕하고, 그죠? 리에이스 욕하고, 호갱구조대 욕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해산 명령 신청 빨리 해달라, 속히 해달라 해가지고 해산 명령이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의 금액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회계감사 받는다, 뭐 법무법인 한다. 근데 자, 봐봐요. 회계감사 받았는데 보니까 돈이 마이너스가 0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돈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회계감사하고 김앤장에서 뭐 하는 그 사이에도 돈을 갖다 세탁하고 있고, 어저께 제가 이 새벽에 올려드린 영상 있죠? 12시 반에 올려드린 00시 30분에 올려드린 영상, 그 영상 여러분들 꼭 보세요. 그거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 보시고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이런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해산 명령 꼭 이거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니 제가 안 해도 돼요. 제 일 아니니까 상관없어?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리에이스, 쟤 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도 무시하셔도 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과연 정답일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해산 명령 같은 거 했을 때 해산 명령하면 거기서 이렇게 돈 합산해서 결국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돈을 뿌려주는 이런 방식이 될 건데, 과연 그게 얼마나 남았을까? 어떤 방식이 더 빠를까? 이런 거 한번 진행 상황이나 속도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과연 이게 올바른 지금 행동인가? 그리고 봐봐요. 금요일 뭐 압수수색 얘기도 아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압수수색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회계감사 이런 게 가능해요? 압수수색 들어가서 자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위임장 쓰시고 고소하시고 뭘 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겠지만
저는 조금 더 피해자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 과거에 저도 당해보고 여러 번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봤을 때는 결국 이 사람들은 간절한 게 돈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내 돈을 찾을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돼요. 그러면 고소하는 거 이런 거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거 돈이 좀 있어야 좀 힘이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을 제가 뭐 역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린 건데 그걸 갖다가 뭐 안티다 뭐다 얘기하는 거 백날 얘기 다 좋은데 이제는 피해자분들이 정말로 구제받을 때라고 봐요. 근데 그 구제를 위임장을 쓴다고 구제를 받는다? 이상은 회장이 여러분들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진작에 프로필 조작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상은 회장이 지금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방문 판매업 등의 등의 위반 혐의로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들어간 이유를 갖다가 제가 프로필 조작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앞으로도 걸릴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고 오늘 경찰서에 갈지 말지 이런 거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전이 아니라 이제 새벽에 얘기할 때 14일에 들어갔으면 여기서부터 10일 계산했으면 24일까지 나와야 되고 여기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되는데 뭐 시간 질질 끌 것 같으면 또 연장하라는 아마 이런 프레임으로 씌워질 거예요. 그리고 뭐 모르시는 분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24일까지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다음부터 안 되면 10일이 또 연장이 됩니다. 이런 법적인 개념도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뭐 면회는 갔다 왔을까요? 진짜 저 궁금한 게 면회 갔다 왔으면 그 번호 아실 겁니다. 그 번호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전화로라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전화번호 막 적혀있고 한데 직접 전화해서 한번 문의도 해보시고 아 저게 사실이구나.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두들겨 보시고 이제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백날 누가 말하는 거 어떤 플랫폼장이 얘기했다 어떤 본부장이 얘기했다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셔야 되고 각자가 이제는 선택할 때입니다. 제발 어떤 거 하나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 제 말도 믿기 싫으면 그냥 정답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선택지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 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부디 저는 피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피해자가 최소화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하루빨리 우리 피해자들이 원금 회복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오늘 자정 한 30분쯤에 해가지고 00시 30분에 제가 또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